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애청자 여성이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는 요즘에는 우리 집에 큰 행사가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한정식을 집에서 차리셨어요. 우리 친정의 한정식 집에는 특별한 무기가 있어서 별다른 걱정이 없었어요. 그 비결은 바로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로부터, 즉 제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김치였죠. 손맛이 특출나게 좋았는데 제 어머니의 요리 솜씨 덕분에 정말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었어요. 김치의 맛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한정식집으로 입소문을 타고 김치 맛집으로 인정받았고 장사가 잘 되었어요. 어머니가 손님들에게 제공한 김치도 맛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계절마다 다양한 종류의 김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긴 겨울에는 김장철에 담가놓은 배추김치, 백김치, 동치미, 무김치 등이 준비되었고 여름에는 시원한 열무김치, 오이김치, 그리고 부추김치가 나왔습니다. 가을에는 총각김치나 굴깍두기 등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친정어머니께서는 김치 사업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만 하던 분이라 사업에 대해 잘 모르셔서 거절했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이셨는데 음식을 정말 잘 못하셔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 시어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 음식 솜씨가 너무 최악이어서 남편이 미안해하며 밖에서 뭔가 먹고 오길 바라셨습니다. 들어갈까라고 해서 샌드위치 하나를 사서 미리 먹어놓아야 할 것 같은데 샌드위치를 사서 먹고 들어가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 며느리가 처음으로 인사 오는 날이라고 손수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잖아.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최대한 맛있고 복슬복슬하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눈도장을 찍으려고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긴 너도 우리 집의 시어머니가 보게 되면 알아야지. 사실 우리 엄마 음식은 정말 끝내주게 만들어. 엄마 음식 두고 그런 악담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야.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손수밥상을 차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일리기지어면 내가 엄마 음식을 두고 이런 말까지 할겨?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식인 나도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있으면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우리 엄마가 계란 프라이도 하나도 제대로 못 부쳐 그 쉬운 계란 프라이를 매번 태워버린다니까? 심지어 라면도 매번 텁텁해서 부은 한강물 라면이야. 에이, 그러실 수도 있는 거지? 뭐, 세상 모든 어머니가 당신 예비 장님처럼 음식을 잘 해야 된다는 법도 없지 않아.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못하신다는 걸 감안해서 최대한 맛있게 먹어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면 소하이라 미리 먹고 집에 들어가자. 엄마가 해준 밥을 먹다가 배탈 나는 수가 있으면 그때야 전 남산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밖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음식 솜씨가 부족하다고 해도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엄마의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을 처음 마주한 저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은 한정집 요리사인 친정 엄마리가 준비한 것이어서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개념과 자세한 깨끗이 씻어야 한다거나 마른 껍질이나 팥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처음 인사 오는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직접 당신 돼지 불고기에 들어갈 당근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이따금 흙이 섞였고요. 고기가 들어간 판도 제대로 손질되지 않아서 마른 껍질이나 팥뿌리가 그대로 달려 있었어요. 다른 음식과 전반찬은 맛이 없어서 먹기 힘든 수준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밥이었습니다. 밥은 원살에 만들어진 것에서 탄맛이 강하게 났는데 누룽지를 맛있게 누르지 않고 밥솥 아래쪽에 완전히 시꺼멓게 탄 밥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음식 솜씨가 얼마나 부족한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온다고 특별히 신경을 써봤다 한다. 한정집을 하는 예비 사부인 손맛이 부럽지 않을 것이다.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과식하게 되면 배탈이 날지도 몰라서 내가 민망해질 수 있으니 내 집에 갈 때 전반찬과 함께 가져다 줄 테니 적당히 먹을 만큼만 먹어라. 시어머니의 말이 정말 크나큰 위기로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싸주겠다고 하면 거절하기도 못한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져가야 할 텐데 가져가서 어떻게 먹을지 처치곤란이네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차려진 음식들을 맛있게 억지로 먹는 것뿐이었어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처음 온 예비 며느리로서 음식을 깨작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만 빈말이라도 틈식이 맛있네요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만큼이나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음식을 잠시 만드느라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은 무슨, 며느리도 딸이라는 것이니까 정성은 당연히 들여야겠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 시누이와 그이랑 남편이 될 사람도 전부 내 손으로 밥 먹이며 키웠어요. 엄마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가끔은 짜장면도 시켜 드시고 하세요. 매일 메뉴를 골라 밥상을 차리는 것도 힘든 일이죠. 우리 집에 배달 음식이란 없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따가 집에 갈 때 밑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적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예비 사부님께 가져다 드려 한정실 집에서 장사하면서 쓰시라고 내 요리법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잘 번창하고 있었는데 그 말에 다시 위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레시피로 장사를 한다가도 우리 한정식집이 풍족하게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색한 미소로 대답을 하고 그 후에는 먼저 밥 공기를 비우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다행히도 한 그릇의 밥을 어떻게든 다 먹었지만 그 후로 바로 장염에 걸려서 한동안 힘들었죠. 엄마가 한 밥은 배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던 남편의 말이 정말 과장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독한 장염으로 고통받게 된 후에는 괴로운 뒷걸음질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 정말 앞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명절이나 시어머니의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했으니까요. 동시에 빼빼마른 스타일이었던 남편이 참 최근해 보였어요. 어찌해야 제대로 먹지 못했으면 그렇게 빼빼마른 채로 키만 껑충한 커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심하던 전에 남편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시댁을 찾아갔어요. 그 특단의 조치란 바로 어머나,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웠어. 이게 다 김치들이네. 어머님 일전에 한 상 딱 부러지게 차려주신 은혜도 보답할 겸 제 친정어머니께 부탁해서 김치 좀 담갔어요. 왜? 너 혹시 그날 내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았었니? 그랬으면 얘기를 하지?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 아니에요? 사람마다 입맛이 각양각색이거든 충분히. 이해한 즉시 나의 전국을 찔린 저는 그러나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 그냥 어머니께 보답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 그 자체예요. 어머님한테 밥상으로 정을 받았으니 저도 김치정을 하고 싶은 뿐이에요. 아이고, 우리 새엄마 마음씨도 착하시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반찬 주고받는 정 같은 걸 잘 모르면서 사는데 어차피 이렇게 김치를 가져왔으니 맛을 한번 볼까? 그래서 제 친정 어머님의 김치를 처음 맛보게 된 시어머니는 문화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의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대개에 깨달게 된 모양인지요. 그 자리에서 배추 김치를 딱딱 찢어가며 쌀밥으로 두 그릇을 싹 비우더라도 한 주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상치 않게 하는 선에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김치는 제가 준비해서 드릴게요. 김치는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최고로 잘 담으십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이후로 저는 가끔씩 시댁에 김치를 만들러 가는데 그런 저에게 남은 말이 젊은이가 건네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맙다.
예비 장모님께서 대단히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집은 요즘 너무 잘 먹고 있어요. 3끼 식사 시간이 이렇게 즐겁게 느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예비 자모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 2그릇을 뚝딱 먹는데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시댁에 김치를 만들러 가기도 해요. 한국인은 밥심이 최고의 식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치야, 우리 결혼하면 더 맛있는 김치를 매일 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기대해도 돼. 하지만 매번 장모님께 김치를 부탁하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나는 한종식 실집을 영업하고 있다 보니 눈, 코 뜰 틈이 없이 바쁠 텐데 거기다 장모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다며 걱정을 해버려. 괜히 우리 엄마가 손맛까지 잘 물려받았으니까 우리 엄마 딸이니까. 데이트할 때 내가 만든 도시락을 먹어봐. 알겠지? 손맛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했었잖아. 아무튼 고마워. 나도 앞으로 열심히 할게. 그래서 우리는 순조롭게 결혼할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 직후부터 나의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기 시작한 남편은 버이도 좋게 잘 살이 올랐고 시어머니와 두 시일들도 제가 있다 보내는 김치를 즐기고 있어. 참 마음에 들어하며 잘 먹었어요. 또한 시댁에서 보신 김치통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참 뿌듯했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하셨던 친정 어머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단 하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명절이었어요. 손수 요리를 열심히 준비하셨다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다음 명절부터는 저와 친척들이 도와드릴 테니 편히 과일을 드시며 쉬세요. 에이,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인데 어떻게 그래? 명절에는 주인의 손길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먹어야 하는 법이야. 그건 그렇지만 이제 며느리도 들어왔잖아요. 신들도 조금씩 도와주는 연습을 해야죠. 해야 됩니다. 시집가서 예쁨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명절 음식하는 일은 며느리나 자식들에게 물려주시고 어머니께서는 안주일로서 자리만 잘 지켜주세요. 하기에 내가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괜찮을 텐데 다른 집들처럼 며느리나 자식들에게 명절 음식을 갖다 준 지 벌써 몇 번째인지 들으면서 솔직히 조금 부러웠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와 신우에게 명절 음식을 맡기기로 결정하셨군요. 그래요. 그렇게 했군요. 내 훌륭한 요리 솜씨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요. 사람은 물러날 시기를 알아야 하는 법인데 그렇게 전 제 정신 건강을 위해 시위로 함께 명절 음식을 맡게 되었지만 아주 뜻밖의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까 신들은 음식 솜씨가 형편없다고 하더라도 아주 시어머니보다 몇 배는 더 하는 것 같았어요. 설날에 채소들을 뜨거운 물에 씻고 손질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기겁했어요. 신들께서는 가늘게 썬 음식들에 소금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소태 따로 없을 정도였고 상황이 그러다 보니 명절 음식은 자연스레 내가 혼자서 다 만들어야 하는 곡이 되고 말했어요. 솔직히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내 시댁 식구들이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었던 것에다가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제 음식을 좋아해주고 맛있게 먹었으니 지킨 내 마음은 뿌듯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내 음식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나머지 명절이 아니라도 제가 요리를 시작할 때는 여보, 당신이 주로 회사에서 하루에 1,000원 만들 수 있을까라는 연락이 본가에서 왔어요. 누나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준비해주길 원하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할지 물어봤어요. 그 누나는 돼지 갈비찜, 마늘종 무침, 고등어 김치찜, 그리고 김치를 먹고 싶어 합니다. 작은 누나는 닭갈비, 볶음, 오징어 젓갈, 그리고 코다리 조림을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음식을 요리해달라고 해. 그 정도면 거의 출장 뷔페 수준이라고요. 차라리 날 지정해서 가족들과 함께 뷔페에서 식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누나들은 평생 맛없는 음식만 먹고 지내는데 음식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또 당신은 여러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냥 한번 다시 작성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손아랍노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서 만들기 어려우시면 번가에 가서 직접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당분간 월차를 사용하기 어려워서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담당자로 발령받았거든요. 프로젝트가 안착할 때까지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그러니 우리 누나들은 어떻게 할까요? 벌써부터 당신의 음식으로 사다리 부러지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겠지요. 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폭탄식으로 부탁을 받아주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신호들이 얼마나 맺을 정도로 내 음식을 좋아합니까? 또 내 생활에 지장을 주면서 음식을 해주기 어려워요. 알았어. 내가 누나들에게 단호히 이야기할게요. 이야기할게요. 이번 한 번만 부탁해줘. 고마워. 여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 신호들은 이틀 뭐라 하고 못 먹고 싶네. 뭘 자꾸 생각나서 못 견디겠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시가지 앞에서 음식 요청을 해오더니 시댁 사람들이 다 제가 만든 반찬으로 거의 모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정 김치는 이제 자기 집 김치처럼 대놓고 먹는 수준이었고 조금씩 한 가지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매번 음식을 해내느라 직장 생활에 지장이 생겼고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돼서 시댁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내가 만든 음식들의 재료비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음식 솜씨는 있지만 누날보다는 무난한 음식만 만들기에 타박을 해버렸지요. 너희 혹시 최근에 아들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린 게 아니냐면 우리 아들을 전과 같이 사랑한다면 아들이 나 부탁하면 음식을 잘 해줄 텐데. 요즘 음식맛이 전보다 못한 게 왜 그러냐고요? 제가 해준 음식 맛에 맞지 않으셨던 거니까? 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부인이 보내주신 김치 빼고는 내가 해준 음식은 최근 별로야.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싱겁고 그리고 이번에 보내준 오징어 젓갈 무침은 새콤하지도 달콤하지도 않네. 매번 이러니 제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어도 기가 막히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남편이었고 그것을 분명히 시댁 식구들은 알아차릴 테고 벌써 자리도 못 잡힐 정도로 음식 취향이 심해진 사람은 남편 따라왔어요. 결국 참지 못한 저는 한날을 정해서 남편에게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밥상이 부실한 것 같아. 좀 신경 써줘. 나 요즘 회사에서 승진 심사 받는데 잘 먹어야 회사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 당신 정말 너무한 거야?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마저 음식에 불만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무 힘들어. 시댁 음식 때문에 이번 달에 얼마나 소비했는지 몰라. 음식 때문에 피곤해서 업무가 망가져가고 있어.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눈앞에서 우리 식구들이 속상해 보여. 음식이 좀 잘해졌다고 칭찬을 해줬었는데 이젠 이렇게까지 된 거야? 아주 시댁 식구들은 머리끝에서 기어오르는 심산이고 나나 우리 식구들, 그리고 당신의 음식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잖아. 당신이 신경을 조금만 덜 썼더라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제 음식에 타박을 하더니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김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거로 우리 집안이랑 힘을 합쳐서 김치 사업을 해보자구나라며 말씀하셔서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집에서 김치 만든다고 하고 사서 먹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잖아. 아니요, 그건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요. 음식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이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넉넉하지 않는 주제예요. 형편에 투자금 내줄 순 없지만 우리는 결혼으로 맺어진 한 가족만큼 신우의 남편이 세상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직원이 되어줄 거야. 가뜩이나 시댁이 스트레스였던 저에게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소리일 뿐이었어요. 왜냐면 음식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100번 양보해 김치 사업을 창업했다고 쳐요. 김치 만드는 데 쓰이는 식자재 관리는 누가 더 맡을 것이며 김치 품질은 누가 관리할 건데요. 결국에는 저랑 제 어머니랑 혼자서 다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동안 숨통 사업 안에 거절해 오셨던 거고요. 그래서 신우 남편이랑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 자식들을 그렇게 무능하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뭘 해도 반드시 성공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사업 얘기는 더 이상 듣지 않을 거라고 해주세요. 차라리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끔 도와주세요. 제가 사업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김치는 당신이 평생을 쌓아온 자부심이자 성입니다. 그러나 음식조차 모르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김치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치의 품질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엉망으로 판매될 것이며 결국 제 친정어머니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어요. 추가로 친정어머니가 한정식 운영을 은퇴를 결정하셨습니다. 한정식집은 다른 음식에 비해 손이 훨씬 많이 가기에 평생 김치를 담그고 한정식을 만들어 오던 어머니께서는 결국 건강이 좋지 않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오래도 않아서 친정의 한정식집은 영업을 종료하게 됐고 친정 어머니께서는 은퇴를 하게 됐어요. 저와 정도 어머니의 그동안의 노고에 눈물로 감사하며 어머니의 은퇴를 또 눈물로 축하해 드렸는데요. 한정식집의 영업 종료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었는데 아주 지들끼리 싸이 났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유독 시모가 싸이 나서 됐어요. 사부인 소식을 듣고 결국 은퇴하면서 한정식당을 닫았습니다. 그럼 혹시 그 가게 자리에 간판은 그대로 남아있어 가게 자리에 새 세입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간판도 아직 남아있겠죠.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 외기 기왕 사부인인 은퇴한 김 씨는 한정식집을 남편에게 물려줘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 물어보는 거지. 신들도 분점 하나씩 칼리 내주면 좋을 것 같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괜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평생 쌓은 명성에 노력 끼칠 수 없어서라고 식당 이어받게 해드릴 생각은 없으니까요. 넌 얘가 왜 요즘 자꾸 그렇게 부정적이야? 우리 식구들이 한정식집 이어받으면 사들 명성에 왜 누가 되는지를 신경 써야 해. 아버지와 신부님은 식당 경험이 있으신가요? 식당에서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나 어떤 식당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거죠? 음식은 주방에 사람을 고용해서 만들면 되고 만약 당신이 그게 싫다고 하면 나는 직접 주방을 맡아줄 수도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나도 음식 솜씨가 있잖아. 상황이 그렇게 되자 결국 나는 꾹 참아온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두 사람의 인연이 결혼을 허락해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주방을 맡길 수 없어요. 어머님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음식을 제일 못하신 분들 중 하나예요. 그러니 제발 가당치도 아닌 욕심은 포기하세요. 너, 인연이 내 음식에 관해 결혼할 만큼 좋은지 어떤지 결혼 허락을 얻으러 온 거지요. 해당 날에는 밥 한 공기를 비운 후 어머님 마음을 봐주기 위해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장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야 했었죠. 어머님에게 주방을 맡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머님이 요리한 음식을 먹고 탈을 낸 사람들이 식약청에 고발당할 거라고 하던데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식당 간판을 빨리 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노발대발 성미를 내비친 채 서두르려 하였지만 제가 깜빡할 일 없이 바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요리사인 시모와 마찬가지로 반질부터 시작하면서 전혀 쓸모없는 징조들일 때 저의 친정 간판을 이어가는 식당의 책임을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제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 가족들은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승진을 놓쳐 후배가 직장 상사로 승진하게 된 남편도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남편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았어요. 남편은 처가의 식당을 이어받아서 많이 약속했었지만 실제로는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저 돈 계산만 하거나 사장 노릇만 즐기는 것에 머물렀죠. 그리고 이런 시댁과 남편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원망 탈모 증세까지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젠 정말 더는 못 견디겠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죠.
친정 한정식 간판을 떼야겠다고 생각해서 꿈에 가서 제대로 전에 시댁의 식구들에게 음식 솜치료가 김치 사업도 포기할 생각이니까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기만 했어요. 우리 진짜 한계를 보겠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시댁의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저를 나쁜 며느리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걸 알게 된 저는 시댁의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꼭 인지하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안 우렁맞게 받아온 먹은 김치값이 얼마이며 제게 먹이고 마시게 해서 생긴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내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갈수록 날카로워져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계모인 시댁으로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가면서 우리 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시댁은 한참의 강한 대립 상황에 처해 있었죠. 김치 사업의 끝판왕을 추구하는 계모는 나의 길을 막아버리기 위해 마치 지옥 같은 시집 생활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김치 비법을 전수받거나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평생 시집살이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도의 강압적인 태도였습니다. 그에 따라 혈압이 급상승해 남편과 몰래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봐도 이혼은 그저 불공평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닥친 비정의에 대해 복수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또 다른 비정의를 초래할 것이 분명해서요. 주면서 이혼하고 싶었지만 좀처럼 뾰족한 참 교육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김장철이 되었어요. 역시나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 커다란 김치통 10개를 쌓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김장은 친정에 가서 가오나 갓김치랑 꼬들배기 김치도 같이 해서 한 통도 빠짐없이 꽉 채워. 그 와중에 우리 친정 김치는 잡수고 싶으신 모양이죠. 그러고 싶으면 나한테 평소에 잘해야 해. 그동안 절 이렇게 타박해놓고 순순히 그 김치를 받아먹을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치라도 안 해다주면 너희 친정은 대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겠어? 한정 시집만 물려. 주겠다고 간판까지 싹 따내버렸으면 애초에 안 될 일이었으니까 제 선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라고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너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지. 나도 다 계획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니 넌 입 꼭 닫고 시키는 대로 김치나 잘 채워서 보내준대.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걸로 사비 겸 인사해도 하고 그렇게 말하며 시모가 저에게 봉투 하나를 냈어요. 그 봉투를 열어본 전에는 머리 끝까지 혈압이 솟구쳐 올랐어요. 시모가 김장 비용이라고 넣어놓은 금액은 단돈 5만 원이었으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5만 원으로 김치통 10개를 다 채우라 맙서사. 그건 대놓고 저와 친정을 하겠다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순간 전투의지가 불꽃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두말 없이 김치통을 들고 시댁으로 나갔죠. 그리고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김치통에 무엇을 넣어서 보내면 시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리고 의외의 물건으로부터 참교육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김장 비용으로 여유롭게 꼴랑 10,000원을 넣어둔 봉투에 어디서 온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어쩐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주소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그 쪽지를 보고 의문을 품은 저는 시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주소가 적힌 쪽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김치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당연히 시댁으로 보내야 하는 것인데 왜 그런 건지 물어보면서 의아해했고 눈치를 살피니 시모는 주소가 적힌 쪽지를 김장비용 봉투에 실수로 넣어둔 채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모가 주소에 적힌 쪽지로 김치를 보내려는 음모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직감이 들었기에 적힌 주소에 대해 심술궂게 생각했고 의외로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 사용했던 수첩에서 그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청첩장을 보낸 그 주소는 제 남편의 이모 할머니, 즉 시모의 친척들이 사는 집 주소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안부를 묻는 척 이모 할머니께 전화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시모의 은밀한 음모를 알게 되었어요. 된 순간
전 시댁에 김치통을 한가득 채워서 김장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시호에게 진정한 교육을 해주고 방을 제대로 먹이면서 이 지겨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비장의 김치를 가득 채워 시댁에 보낸 후 며칠 동안 시모의 부름을 받아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시댁 식구들이 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말을 먼저 꺼낸 쪽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는 저였어요. 김치 맛은 어떠셨어요? 김치 맛이 예전과 달라진 느낌은 없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 글쎄 여전히 맛있다고요. 우리 식구들도 맛나게 잘 먹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김치를 우리 식구들끼리 먹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김치를 사야겠네요. 이야기하려고 제가 부르신 거였죠? 이번 김장 때도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일부러 제 친정에 가서 김장을 해오라고 시킨 것이군요. 넌 왜 당연한 소리를 내 입으로 자꾸 하게 만드니? 내가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다 잘 되길 바란다는 걸 알잖아. 너도 한번 생각해봐. 남편이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기보다는 나는 사장님으로 살면 더 나을 거야. 그러면 체면도 덩달아 챙겨지겠지? 그 말에 나는 살짝 속으로 느낌을 흘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 자금을 크게 투자해야 한다는 건가요? 굳이 따지자면 제 친정어머니는 김치장인인데 장인이 만드는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숟가락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친정 부모님의 명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다 결국은 돈 때문이었군요. 우리에겐 큰일로 보는 바가 있었지만 그동안 반대했던 건가요? 하지만 어쨌든 돈을 잘 챙겼군요. 내가 보낸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받아서 맛을 보았고 나머지는 모두 내 친척들에게 보냈어요. 다들 아이템으로서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당장의 투자금을 모아서 보내주시겠다며 어떠세요? 한 5억 정도면 만족하실 투자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예전의 회심의 미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글쎄요. 투자금이 얼마인지 따지기 전에 이 봉투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거예요.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비장의 봉투를 건네드릴 때 시모가 사부인 김치 비법을 받아왔냐고 한박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받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봉투 안에 있는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먹기가 무섭게 멍청한 표정이 되면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는 사부인 김치 비법을 받아왔는 줄 알고 좋아했던 것 같았는데 대체 이게 뭐야? 이게 웬 영수증이야? 어머님이 이모들과 할머니들에게 보내신 김치의 정체가 담겨있는 영수증입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봐요. 그러자 제 남편이 시모의 손에 있는 영수증을 훑어보더니 이렇게 외쳤어요. 엄마, 이거 김치 영수증이잖아. 공장에서 만든 싸구려 중국산 김치야. 용수야, 뭐뭐야. 너 그러면 나한테 보낸 김치가 직접 당근을 사서 만든 김치가 아니라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싸구려 김치였던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어봤잖아. 김치 맛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냐고. 근데 뭐 했더라? 다른 건 없이 여전히 맛있다고 했잖아. 친척들도 사업 아이템으로 딱이라고 했다고. 나는 참가지 않고 웃기지도 않아서 이런 무례한 행동은 뭐냐고. 젊은 여자가 시대에 발 맞추도록 노력하는 능력조차 조롱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야. 제가 당신을 놀릴 줄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 당신 꿈 따위가 애정다운 두 눈에 띌 것이라 생각했었어. 전시모가 김장김치를 이모 할머니들에게 보내 투자하는 사업이었어. 받기로 했던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시모가 실수로 딸려 보낸 주소를 통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청첩장을 보냈던 어른들 대부분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한 분께 안부를 묻는 척 전화를 걸었더니 심가 저희 친정 김치를 맛보여드리고 사업 자금을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덕분에 심의 꿍꿍이를 알게 된 저는 일부러 싸구려 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보냈어요. 제가 모에게 건넸던 영수증이 그 김치 중 하나였죠. 어쨌든 그날 한방 크게 맞았던 사실을 깨달은 시댁 식구들은 다시 한번 벙조서는 그저 일딸 뿐이었어요. 전 그런 시댁 사람들에게
엄마는 공장에서 김치질을 만드는 장인이시면서도 신무릎 똥쓰레기처럼 맛을 구분 못하는 입맛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퍼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사업으로 삼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에라 개뿔이나 당신들이 음식 사업을 하는데 능력에는 눈꼽만큼도 없어 라고 지적했다. 옆구리에 캐서리 혓바닥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음식 사업을 하는 데는 어떠한 자질도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머리 글썽이 아이가 시끌벅적하자 시어머니에게 말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혓바닥을 후려치려 한 것을 상상했지만 한 발짝도 내 딸을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전에 준비한 협의 이연 서류로 남편의 혓바닥을 맞추며 외쳤습니다. 그 시점에서 거지들과 거지들을 데려와 음식으로 배부름을 나눈들 성공적으로 살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저희는 고귀하고 훌륭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우리들은 금수갑다에 당신이 말한 어이없는 실수가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서류 작업을 처리한 것이 맞다. 할 테니까 알 거지 될 것 같은데 단단히 하고 기다려. 그날이 다가오면 협의를 한 이혼소리를 남편 앞에서 대고 찢어 밝히겠어. 그리고 유유히 자리를 떴어. 그 후로 이혼 소송의 날들을 보내게 되었어. 남편과 시댁은 어차피 김치 사업도 망한 상태에서 이혼까지 당한 것이니 차라리 자료라도 크게 터뜨렸어야 했나 싶었고 그게 내 작정이었어. 당연히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망해버렸어. 그동안 시댁에서 들었던 벗의 증거들 덕분에 이혼 소송은 제 승리로 끝났고 자료도 마침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왔거든. 물론 제 교육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이혼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오는데 시댁 인간들에게는 이제 보라고 할 만큼의 기세로 고급 외제차에 올라탔어. 너 정말로 제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하는 거냐 벌써부터 이런 사치를 부리며 산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 내 능력론으로는 살 수 있을 만한 사치를 하면서도 너와 내 가족들은 가만히 있어도 콩 한 알 받음으로 살 수 있을 만한 팔자를 스스로 버리고 웃기기도 하네.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는지 사업을 해봤자 음식 솜씨뿐이라면 바로 그래? 나는 김치 사업을 시작했고 꽤나 크게 성공했다.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외제차를 타며 다닐 만큼 그래서 내가 그랬었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친정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던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지금까지 감추고 있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 엄마는 사실 제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김치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 하셨어요. 그 목적으로 평생 한정식집을 해오셨지만 건강 은퇴를 하게 되셨고요. 그러나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당신의 꿈이 마음에 밟혔던 엄마는 그 좋은 손맛을 빼앗은 제게 먼저 제안을 해주셨죠. 우리 집안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김치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머니, 당신은 사업 같은 것에 대해 잘 몰라서 평생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경우였지만 아직 한창 젊은 우리 딸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은 염치 없는 시대의 것들과의 싸움에서 제가 완승을 거두던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유유히 떠나는 쟤를 바라보며 신들은 혼자서 혼절해버렸고 남편과 신들은 너 때문에 라고 했죠.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고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